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2월 달에 시험을 봤던 제18회 기출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편인데요. 13문제, 12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각 영역마다 2강씩 모두 16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맨 앞에 보면 각 영역별로 2020년도 18회차의 정답률, 예상 정답률과 총평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학습 계획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풀이에서 총평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상당히 수월하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인간 발달의 원리입니다.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첫 번째 1번은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죠. 자,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안 되고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 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걸 최적의 시기라고도 하죠.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순서가 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은 상부에서 하부로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차가 존재하죠. 개인 차이가 존재하고요. 개인 차이가 존재해서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발달 과업 성취에 기초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 발달 과업 성취에 기초하여서 특정 발달 단계가 이루어진다. 점성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점성의 원리는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4단계로 쭉 연결되었을 때 특정 발달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 발달 과업 성취에 기초해서 특정 발달의 단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것은 에릭슨이 이야기한 것이죠. 에릭슨이 제시한 원칙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로저스의 이론도 잘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고요. 로저스의 이론은 현상학 이론이라 하고요. 현상학적 발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좀 쉽게 출제된 건데요. 첫 번째 로저스는 클라이언트 중심, 즉 인간 중심 상담을 제시했던 학자인데 이것이 바로 비지시적 상담입니다. 따라서 1번 비지시적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고요. 자, 이 인간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의 원리 3가지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솔성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공감적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비심판적 태도는 원조 관계에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 로저스의 이 이론을 우리가 인본주의 이론이라 하거든요. 인본주의 이론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비심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인간에 대해서 잠재력을 인정하고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심판적 태도가 좋은 원조관계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인본주의 인간관에 보면은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과거 정신적 외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의 학자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박스 문제는 거의 다 옳은 것을 찾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시험에 잘 나왔던 성장과 성숙과 학습의 개념이다. 성장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양적 변화다. 키가 커지거나 몸무게가 늘어나는 등의 양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볼륨, 즉 양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숙은 유전인자가 나와야 되고요. 유전인자에 의해서 발달 과정이 방향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유전인자에 의해서 발달 과정이 방향 지어지는 것을 질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질적 변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 유전인자에 대한 측면과 질적 변화가 나오면 성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습은 이것이 중요하죠. 경험과 훈련, 직접이든 간접적인 경험 및 훈련 과정을 통한 변화가 바로 학습, 러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키워드 다 말씀드렸고요. 모두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개방형 가족체계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개방형이라 했으니까 개방형 가족체계는 기능적 가족이거든요. 기능적 가족에 해당됩니다. 역기능적 가족은 임의형 가족체계나 폐쇄형 가족체계가 되는데 자, 이 기능적 가족의 개방형 가족체계는 에너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외부와의 에너지 교환이 이루어진다. 개방형이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클로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방은 아니죠. 완전 개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기능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외부 체계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당연히 폐쇄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체계 내의 가족 기능이 쇠퇴하게 된답니다.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쇠퇴하겠죠. 폐쇄형이 됩니다. 자, 에너지, 정보, 자원을 다른 체계들과 교환한다. 이게 바로 개방형 가족체계가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답니다.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폐쇄형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교류가 제한된답니다. 제한되는 것도 폐쇄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별표 쳐주시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다음 학자 이론과 기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왼쪽에 학자가 있고 가운데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법들이 있는데요. 학자의 여기서 끊어보면 자, 앞에 두 가지만 해볼까요? 스키너는 행동주의론, 프로이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이론, 피아제는 분석심리이론 아닌지 아시죠? 그 다음에 매슬로우는 인본주의론 맞고요. 그 다음에 융은 개인심리이론, 아니죠. 개인심리이론은 아들러거든요. 그래, 여기까지 보면서 두 개를 커트해냈어요. 그러면 3번과 5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분석심리이론은 융입니다. 개인심리이론은 알프레드 아들러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 있는 걸 보면 강화 계획입니다. reinforcement schedule은 바로 스키너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타임아웃 기법이 있습니다. 타임아웃 기법은 아시죠? 일시적으로 강화를 중지하는 거니까 행동주의 기법입니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기법. 합리정서치료가 있습니다. 합리정서치료. 여기 누구죠? 합리정서의 치료 RET, REBT라고도 하고요. 엘버트 앨리스죠. 엘버트 앨리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인지행동 모델에 나오는 거죠. 자유현상 아시죠?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 다음에 행동조성. 행동조성은 행동주의 기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쭉 보면 3번과 5번은 뭐 커트가 됐으니까 2번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이기 때문에 매슬로우가 틀리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뿐만 아니라 실천기술론 파트와 접목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는 해설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에 제가 실력 따지기 내용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다. 남성이라 했습니다.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이 아니마입니다. 그리고 여성이라 했습니다. 여성의 남성적인 면은 아니무스입니다. 아줌마가 무스 발랐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된다 했죠? 이 지문은 정말 잘 나옵니다. 탈락. 2번 원초와 자, 초자, 이드, 에고, 슈퍼 에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융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음영이라고 나옵니다. shadow, 그림자라고 하죠. 그림자. 음영은 인간의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나 자아상과 같은 개념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와 자아상과 음영은 다른 개념입니다. 음영은 이거예요. 인간의 어둡거나 동물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영,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나 자아상과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셀프. 인간이 경험하는 것, 인간이 경험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통합하는 그러한 개념, 통합의 원형, 원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의 원형,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원형, 이것을 우리가 자기라고 하고 이 자기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페르소나를 아십니까? 자아의 가면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고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가면을 뜻하는 바로 페르소나, 히라버의 페르소나가 되겠습니다. 4번 지문 맞고요. 4번 지문은 이미 기존의 기출에서 비슷하게 다 출제가 된 것입니다. 자아의 가면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집단 무의식은 다양한 컴플렉스에 기초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다양한 컴플렉스에서 이 컴플렉스는 개인 무의식에 연관되는 거예요. 개인 무의식에 연관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지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조작된 무리, 이것을 우리가 컴플렉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다양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다중인격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요. 다중인격과도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인격의 내면 구조랄까요? 우리가 이 다중인격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인격, 성격의 내면 구조, 성격의 내면 구조는, 인격의 내면 구조는 다양한 컴플렉스에 기초하고 있어서 우리 인간은 다중인격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융은 보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아니라 성격의 내면 구조는 다양한 컴플렉스. 한마디로 말하면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죠.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를 우리는 바로 컴플렉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융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개념 문제를 잘 냅니다. 5가지의 개념 또는 다른 학자들의 이론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2번 같이요. 이런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융의 문제는 매회 기출문제를 꼭 보시면 돼요. 그 문제에서 약간씩 변형되어서 출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7번 문제는 매슬로우의 문제입니다. 매슬로우의 이론은 욕구이기 이론의 학자인데 매슬로우의 이론도 마찬가지 인본주의에 해당되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인간의 창조성을 강조했었죠. 매슬로우는 인간의 창조성은 잠재적 본성이다. 맞습니다. 인본주의 인간관이기도 합니다. 각 개인은 통합된 전체로 간주된다. 맞습니다. 이거를 통합된 인간관, 전체적 인간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 인본주의 인간관이기도 합니다. 안전의 욕구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보다 상의 욕구이다. 이거 모르신 분 없죠? 안전의 욕구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 아래에 있습니다. 맨 아래가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의 욕구, 마지막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요. 인간의 욕구는 자신을 성장하도록 동기부여한다라고 했어요. 이 자아 실현이 바로 성장 동기거든요. 성장 동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는 자신을 성장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낙관적인 태도가 바로 이 인본주의의 인간관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로저스의 이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에는 로저스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을 봤었고, 로저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다. 로저스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 것은 드문 사례가 되는데요. 자, 모든 인간에게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다 인간관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인데, 인간은 한 목적적이며 건설적인 존재이다. 당연히 맞죠. 목적지향적인 존재이면서 건설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객관적 현실만 존재한다? 아닙니다. 제가 로저스의 이론에서 주관적 경험이란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관적 현실만 존재한다.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세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관적 세계, 주관적 현실만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하죠. 충분한 경험을 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이게 세 가지 태도 중에 하나라 그랬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건강한 성격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로저스의 이론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태도 세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판서하면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가져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감적 이해를 해라. 세 번째가 진솔성을 보여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사회복지사, 상담사의 태도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답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입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에릭슨의 이론입니다. 에릭슨의 이론은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심리사회 이론을 주장했던 에릭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다. 자, 1번 사회적 관심 누가 말했습니까? 아들러. 창조적 자아의 창조적 힘 누가 말했습니까? 아들러. 가족 형상 누가 말했습니까? 아들러입니다. 자,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심리 이론의 학자입니다. 개인심리 이론의 학자로서 사회적 관심이나 인간은 자아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가족의 형상, 가족의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아들러입니다. 그래서 출생순위에 따른 특징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단하게 청소년기 때는 자아정체감 발달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성격 발달에 있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더라. 사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심리사회적 갈등 해결과 통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나왔던 지문과 유사하죠. 1번에 나왔던 인간의 발달의 원리에 있었던 지문과 유사합니다. 여기 있네요. 점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맞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모두 맞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사회적 관심이나 창조적 자아나 가족 형상을 강조했던 사람은 개인심리이론의 아들러입니다. 10번 아들러 문제 들어갑니다. 아들러의 이론, 개인심리 이론이라고 했었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회적 존재, 사회적 관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회적 관심, 인간은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지향적 인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간,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아들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성격 발달을 제시한 사람 생각난 대로 프로이드, 에릭슨, 융도 4단계로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인지 발달이지만 인지 발달 연령에 따라 나눈 사람이 피아제잖아요. 이 아들러는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출생 순위와 가족과 형제 관계에서의 경험은 생활 양식에 영향을 당연히 주게 되죠. 그래서 생활 양식은 3세에서 5세에 형성이 되고 생애 초반에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이 바로 아들러입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